안녕하세요. 오늘도 돈이 되는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1943년 어느 날, 한 사장의 결정이 오늘날 525조 산업을 만들었어요. 그때 그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거예요. 70년 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에요. 당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세계 경제 순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50년대 중반, 전쟁이 끝난 직후의 상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공장이라고 부를 만한 곳이 525개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는 75,739명이 전부였습니다. 대부분 섬유나 식품 같은 간단한 제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정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육에 집중하기로 한 거예요. 사람이 곧 자원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실제로 1950년대 후반부터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시작됐어요. 문맹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기술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았거든요. 196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수출 주도 전략이 핵심이었어요. 내수 시장이 작으니까 해외로 나가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처음엔 가발, 신발, 의류 같은 경공업 제품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수출로 번 외화를 다시 기술 개발에 투자했거든요. 1970년대 들어서면서 중화학공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같은 분야였어요. 이때 5,087개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처음엔 작은 공장 525개로 시작했어요. 그게 10배, 20배로 늘어나면서 산업 기반이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공장만 늘린 게 아니었거든요. 기술력을 계속 높여나갔다는 점이에요. 1960년대에 시작한 연구개발 투자가 1970년대 들어 본격화됐습니다. 정부 주도로 연구소들이 세워졌어요. 기업들도 자체 연구 인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인재 양성이 정말 중요했어요. 대학 교육이 확대됐고요. 해외 유학을 보내서 선진 기술을 배워오게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인재들이 산업 현장에 투입됐거든요. 1980년대 초반이 되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돼 있었습니다. 더 이상 최빈국이 아니었어요. 중진국 대열에 들어선 겁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결국 1980년대 후반부터는 전자, 자동차 같은 첨단 산업으로 진입했습니다. 이 기반 위에서 진짜 게임 체인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198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든 거예요.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1991년, 메모리 반도체의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연간 7,542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이끌고 있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게임 체인저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산업이에요. 1970년대 포니로 시작한 자동차 산업이 지금은 세계 5위권입니다. 연간 수출액만 570억 달러를 넘어서거든요. 세 번째는 조선 산업입니다. 1980년대부터 세계 1위 자리를 지켜왔어요. 특히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은 압도적이죠. 네 번째, 디스플레이 산업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LCD에서 OLED까지 기술 혁신을 주도했거든요. 스마트폰 화면의 절반 이상이 한국 기술입니다. 다섯 번째는 석유화학 산업이에요. 원유를 수입해서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만드는 기술력이 뛰어납니다. 세계 5위권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여섯 번째, 철강 산업입니다. 포스코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거든요. 자동차와 조선의 든든한 버팀목이죠. 일곱 번째는 배터리 산업입니다.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출했어요. 지금은 1,045억 달러 규모의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핵심 기술을 우리가 쥐고 있는 거예요. 여덟 번째, 바이오 헬스 산업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성장했거든요.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아홉 번째는 AI와 데이터 산업입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삼성과 네이버, 카카오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10번째, 콘텐츠 산업을 말씀드려야겠죠. K-팝, K-드라마, K-영화가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문화가 경제가 되는 시대를 만들었거든요. 이 10가지 산업을 뒷받침하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5,087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어요. 4만 명의 연구 인력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648개의 특허가 매년 새롭게 등록되고 있거든요. 75,739명이 일하던 525개 공장에서 시작한 제조업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위기도 있었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 많은 기업이 무너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큰 시련이었죠. 그때마다 우리는 혁신으로 답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 있었거든요. 2020년대 들어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도 치열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경험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역사가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우주항공, 수소에너지가 그것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거든요. 지난 70년을 돌아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교육에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시장으로 나갔죠. 그런데 2026년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중국은 반도체에서 우리를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자국 중심 산업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기초과학 투자입니다. 지금까지는 빠른 응용 기술로 승부했다면 이제는 원천 기술이 필요해요. 양자 컴퓨터, 바이오 신약, 핵융합 에너지 같은 분야죠. 두 번째, 인재 유치 전략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줄고 있지만 글로벌 인재는 늘고 있거든요. 실리콘밸리처럼 세계 인재가 모이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규제 혁신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규제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자율주행, 드론 배송,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대표적이죠. 네 번째, 중소기업 생태계 강화입니다. 대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5,087개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 해요. 다섯 번째, 에너지 전환 전략입니다.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재생에너지, 수소경제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해요. 여섯 번째, 데이터 주권 확보입니다. AI 시대의 데이터는 석유보다 중요하거든요. 우리 데이터를 우리가 관리하고 활용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지역 균형 발전이 핵심입니다. 수도권 집중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켜요. 지역마다 특화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교육 시스템 혁신입니다. 암기 중심에서 창의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해요. AI와 협업하는 인재를 키워야 하거든요. 아홉 번째, 국제 협력 강화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해요. 열 번째,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가 바뀔 때 사람들이 안심하고 전환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 10가지는 정부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CEO와 대표님들은 장기 투자 관점이 필요해요. 연구 인력 4만 명을 8만 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일반 국민 여러분도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평생 학습하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증명했습니다. 75,739명의 노동자로 시작해서 7,542억 달러 반도체 강국이 됐죠. 525개 공장에서 시작해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역사가 증명했듯이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거든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10가지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2026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 역사의 일부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